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공매도를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은 어떤 기업이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모르면 주식 투자 시 거의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충건의 시사경제 35회 직장인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은 싼 값에 다시 이 주식을 사서 갚고 차익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으로 이른바 하락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매도는 공짜가 빈 공짜로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정권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종류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못합니다. 차입 공매도는 차입한 정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정권의 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므로 정권 시장에서는 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해서 공매도로 호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정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대차거래는 기관 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 간 주식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도한 주식 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입해서 매입자에게 갚으면 됩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개인들도 할 수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수수료도 더 비싸서 극소수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고 거의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입니다. 공매도는 일정 수준에 올라갔을 때 가짜로 먼저 팔아놓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갚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한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법니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와 비슷한 대주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대주거래가 있다고 해도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복잡해서 대주거래를 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은 공매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 불리합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불리하여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주체에 관계없이 정권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6년 개인 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5억 원, 코스닥 시장은 2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16년 동안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투자자의 계좌 수는 약 6,400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가 발생한 개인 투자자도 2016년에 일평균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정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의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자금력이나 신용도가 기관에 비해 약해 수수료도 비싸고 복잡하여 극소수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매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천정부지기수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버블이 낄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 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 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의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 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충훈의 시사경제 40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방송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과 남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금융주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 호가,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 호가, 증권상품 유동성 공급자의 해지거래 호가, 파생상품 시장 조성자의 해지거래 호가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인위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유동성 공급 시 공매도 등을 통한 해지 거래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시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도 위 유형의 호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9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이들에 의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관련 시장 조성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 증권사인데 국내 증권회사 9개사와 외국계 증권회사 3개사 등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쇼커버링이란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주가 하락으로 차익을 챙기는 경우와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하고 이후 빌린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서 주식을 재매입하여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금년 3월 2일에서 10일까지 코스피 공매도 거래 수량 상위 15개 종목을 보면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 하나생명, 동양,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서울식품, 우리금융지주, 펜오션, 메리츠종금증권 순으로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화 전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시젠, 에스모, 파라다이스, 로스웰, AB 프로바이오, 코미팜, 국일제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높았습니다. 표에서 대비율이 -1일 경우 공매도 표지선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대비율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공매도 포지선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평균 가격과 현재 주가의 가격 괴리율이 높아질 경우 이에 따른 상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이 증가할 경우 주가의 펀더멘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른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13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 상위 5개 종목은 셀트리온,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 LG디스플레이, 하나투어였는데 이 중 공매도 금지 조치 후 한 달간 셀트리온과 두산인프라코,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액 비중 상위 5개 기업은 헬릭스미스, HLB, KMW, 신라젠, 퍼러비스 주가도 두 자릿수대로 급등했습니다. 5G 관련 소재 부품 기업인 KMW가 3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퍼러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종목들보다는 상승폭이 적지만은 전체 주가지수도 반등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후 지난 4월 1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3.1%, 13.9%씩 올랐습니다. 한때 코스피는 1482.46, 코스닥 지수는 443.76까지 떨어지는 등 최악의 폭락장이 나타났으나 4월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6일 정권플러스 보도에 따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공매도 금액이 가장 많은 41.4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현대엘리베이, 삼성 SDI, S오일, 호텔신라,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KTNG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16일 시젠의 공매도 금액이 가장 많은 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YG 엔터테인먼트, 에이스테크, HLB, JYP 엔터테인먼트, 서울반도체, CJENM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 하루 전인 지난 3월 13일 하루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해당 종목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상위 20개 종목을 정리해 보면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오일이 3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마트, 아모레퍼시픽, CJ, 영은무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 영풍, 호텔신라 순으로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2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파트론, 고영, 오스템 임플란트, ITXM2M, SK머티리얼즈, 컴투스, 홈센터 홀딩스 순으로 높았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20대 기업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 기업들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매도 거래가 9월 15일까지 금지되어 있지만은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들은 할 수 있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거래하는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셀트리온의 주가 변동 차트와 공매도 거래 수량, 대차 잔고 수량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5월 4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의 종합 차트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셀트리온은 2018년 9월 19일 30만 6천원으로 최고점을 보였다가 이후 상당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공매도 거래 수량이나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 거래 금지가 시작되었고 셀트리온은 3월 19일 종가가 14만 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공매도 거래 수량이 크게 줄었고 주가는 반대로 이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도표 제일 밑에 있는 대차장고 수량과의 관계도 한번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차장고 수량이 증가하면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와 공매도 거래 수량은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시장 조성자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삼성전자의 2019년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주가 변동 차트와 공매도 수량, 대차 수량, 대차 잔고 수량 등을 동시에 나타낸 표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4월 16일 47,500원인 고점에서 5월 30일까지 공매도 수량과 대차 잔고 수량이 증가했는데 이때 주가는 반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20년 2월 14일에 61,800원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부터 공매도 수량과 대차 잔고 수량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3월 23일 42,500원까지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차 수량과 대차 잔고 수량, 공매도 거래 수량 추이를 보면서 역이용하면 됩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해당 종목의 대차 수량 잔고와 공매도 수량을 매일 참고하면서 역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대차 수량이 많이 쌓이게 되면 곧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발 앞서 팔면 됩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팔았을 것이므로 팔고 나서는 좀 쉬었다가 상당 수준 다시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천천히 매수하기를 바랍니다. 해당 종목의 공매도 수량과 거래 대금, 대차 거래 수량이나 잔고 등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추세를 분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가급적 증권회사와 주식 거래를 시작할 때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공매도 물량이 적어집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기타 수급란에 들어가 보면은 해당 종목의 매일매일의 공매도 수량과 주식 대차 수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대차 수량과 공매도 변동 수량을 보면은 대충 공매도 변동 사항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역이용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차 수량이 점점 많아지면 공매도를 고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미리 매도하면 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치주 위주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여 주식 투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